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이제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올해 아마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제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도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피셋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5급 공채나 외교원이나 입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피셋을 봐야 되죠. 근데 피셋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추워지는 거예요. 한 10월달, 11월달 해서 이제 좀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나빠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나쁜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문제를 또 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또 보시면 뭐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내 마음처럼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게 이제 3월 달까지 쭉 지속되면서 그 기분 나쁜 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결국 불안감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를 공부했는데 과연 실전에서 내가 잘 나왔을 때 점수,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물론 계속 잘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점수가 맞는 걸까? 실제 시험장에서 풀면은 모의고사랑 기출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 내가 과연 얼마의 점수를 안정되게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항상 불안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피셋은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커트라인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 일행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죠? 75점입니다. 그죠? 작년에는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는요? 77.5. 뭐 이런 식으로 77.5 맞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80점까지 이제 커트라인이 뛰었을 때가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자, 80점을 넘어도, 야, 이거 내가 피셋에서 80점을 넘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 라고 이제 수험생들이 좀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거 결국 피셋형 인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머리 좋은 사람 뽑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생기면 우리 사회가 요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점수가 이 점수가 공정하게 떨어진 점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가장 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점수 편차가 굉장히 넓게 분포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점수대 구간에 예전에는 조금 몰려 있었다면 최근에는 점수 분포가 굉장히 정규 분포 이렇게 점수대가 나오면서 이제는 한 77.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넘어가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1행 기준이에요. 제 경우는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 없는가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에 시험장 갔는데 올해처럼 재수없어서 언어가 어렵거나 헌법을 봤는데 내가 안 본 데서 부속법령 이런 데서 막 문제가 나온다거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점수가 안정되게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공부 방법의 기준은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출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료해석뿐만 아니라 2차 공부, 뭐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일행적용, 뭐 법무행정, 뭐 다양하실 텐데 교행도 있으실 테고, 2차든 1차든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1차도 정말 미친 듯이 하려면 하루에,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모의고사 7세트까지 푸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프만 풀고 나는 충분해, 오늘 불태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7개를 풀고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밤새서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아는 문제만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범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기출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이 피셋 영역을 공부하실 때는 특히나 더 기출에 나왔던 개념, 그리고 최근에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기출 단권화를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아, 이 정도 준비하면 그래도 기출의 거는 다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기면 그게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처음 작년에, 그리고 올해 처음 시험을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실전에서 내가 1교시부터 약간 말려서 들어가면 2교시, 3교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화장실 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이거 뭐 졸라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특히 아마 올해 또 1차에서 언어치고 그렇게 좀 교란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쉽지 않았어요. 언어를 치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내 책형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길 때. 하지만 올해 점수를 보면 합격자 기준으로 언어 같은 경우에는 70점 초반 정도면 거의 합격을 해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 굳이 고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서 점수를 벌었냐 하면 자료 해석이에요. 올해 언자상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료 해석 제일 쉬웠어요. 네, 자료 해석 제일 쉬웠고, 언어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세 개 보시죠. 헌법은 PF니까 이건 논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세 과목 다 잘해야 되네. 당연하죠. 세 과목을 다 잘해야 커트라인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평균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 과목을 다 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내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한 4시간 정도 돼야 뇌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보통 그 전날 잠을 많이 설치시니까 아침에 머리가 안 깬 상태에서 언어를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과목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커트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략 과목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보면 최근의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언어가 어려웠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했던 수험생들 가운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항상 이 친구는 언어가 90점대 이상이었어요. 근데 올해 50점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뭐 자료 뭐 대충 하고 상황 대충 하고, 자, 언어에서 100점을 받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언어에서 50점 되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는 평소 풀던 것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언어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연령대가 제가 이제 제 수업의 연령대를 보면 23세가 제일 많아요. 23세가 딱 가운데인데, 그 가운데에서 뭐 편차는 아주 넓게 벌어지지만 근데 수능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보통은.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작년이군요. 작년 11월에 수능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언어가 제일 어려웠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피셋에서도 언어가 어려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위험 기피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어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1년 보내시는 것보다는 언어는 무조건 일단 어렵게 나오는 거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는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상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올해 상황에 뭐 사라졌어요? 일치부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법조문이랑 퀴즈로 다 발랐거든요. 그러면 퀴즈는 우리 보통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자, 퀴즈는 버리고 하자. 자, 일치부합에서 내가 정답을 하겠다. 근데 일치부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법조문이 다 깔렸는데 법조문에서 수리계산형 법조문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법조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건 수리계산형이거든요. 주로 이제 민법상 무슨 상속 비율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 나오는 게 전부 다 수리형 법조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넓게 출제됐다는 거는 내년에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이 비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위험 기피자이면서도 굉장히 염세주의자인데, 회의론자인데 세상이 아름답지 않죠. 자, 세상은 항상 내 마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언어와 상황에서 전략 과목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너를 띱니다. 근데 올해 다행히 뭐가 쉬웠어요? 자료 쉬웠어요. 자료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사로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흔히들 생각하면 강사가 제일 욕심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물론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지만 강사가 뭐 이런 말을 좀 하긴 그런데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위기감 조성하면 돼요. 학생들 모아놓고 이야 자료 해석 뭐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셔서 되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밤새웁시다 이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좀 공감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자료는 쉬웠습니다. 자료가 쉬웠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5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70 나오고 상황이 75 정도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예요. 그러면 자료가 얼마 나와야 돼요? 자료 얼마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자료 해석 시작한 거예요. 자, 자료 해석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75, 70, 그러면 여기다가 80 있으면 딱 중간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자료가 80 정도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으로 딱 걸려서 일명 똥줄 라인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월달부터 밥이 맛이 없어요. 아, 떨어지면 복학을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은 뭐라고 말하지? 친구들도 야, 너 1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좀 지켜봐야 돼. 한 달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걸 뭐 할지 막 고민합니다. 자소서를 쓸까? 뭐 이런 고민하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올해는 조금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붙은 해에 속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자상 중에서는 자료는 어렵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군데군데 개별 문항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올해 어려웠던 문항 뭐가 있죠? 전력량 내용 문제 묻는 거, LTI, DTB 문제 딱 보자마자 욕하면서 버렸죠. 자, 이건 내가 푸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잘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이 왜 어려웠냐면 엄청난 계산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라 글이 많았어요. 표가 많고 수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지랑 단적으로 2017년 시험지 딱 비교해놓고 보면 잉크가 한 2배는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선별해야 될 정보량이 늘면 뭐가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후달려요. 후달리면 계산하거나 확인할 때 어떻게 돼요?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자료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량이 많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처음에 제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자료 해석이든 언어든 상황이든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뭐 보고 출제할까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자료 해석은 이런 거야 하고 출제하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 기출에 기반해서 예전 문제에서 변형을 하거나 수치를 더 늘리거나 표를 더 키워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 해석에서 좀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만들어 놓으시면 자료 해석에서 점수가 80, 저는 5점 정도를 개인적인 여러분 목표로 설정해 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이게 85점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한테는 몇 점의 여유가 벌어진 거예요? 5점의 여유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본인이 올해 받으셨던 점수에서 여기서 5점 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료 해석 그 점수가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은 한번 올려놓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돌려 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업의 공통적인 목표는 자료 해석에서 기출에 나온 개념 중에, 자, 우리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방대하고 체계가 있죠. 근데 절대 자료 해석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자료 해석이 제일 닮아 있는 과목이 뭐죠?
의무교육과정 중에 우리 자료해석이랑 제일 비슷한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수학은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료해석에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대한 이론을 공부하면서 야,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저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하면 학습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PCS에서 자료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언어 하셔야 되고 상호 하셔야 되고 2차 하셔야 되고 좀 있으면 또 헌법도 뭐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범위를 무리해서 넓히지 않는 거. 그래서 기출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히시고 거기에 나온 개념들은 모두 하셔야죠. 거기에 나온 개념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의지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굳이 오신 분들 중에 의지 없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 오면 뭐 공짜로 뭐 준다 뭐 이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 중에서 가장 합격을 빨리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의지가 강한 학생들. 자, 의지가 강한 학생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스터디도 본인이 필요한 스터디를 구성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스터디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책이 좋을까,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보통 보면 수험 기간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자료 해석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을 한번 보시면, 자, 뭐, 예비 합격자 여러분께 드리는 걸, 자, 이거 제가 밤에 감수성 돋을 때 쓴 거니까, 예, 졸릴 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커리큘럼, 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진행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 커리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일 뭔가, 좀 학생들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산 잘하면 자료 해석 잘한다. 저는 이게 정말 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해석 절대 계산하는 과목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뭐 연습해요? 뭐 더하기, 뭐 곱하기, 빼기 그런 거 하죠. 뭐 비타민 연습하시고 제가 뭐 다른 강사를 폄하하거나 뭐 그러려는 건 아닌데 계산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실수 안 하나요?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한다라는 건 자기 만족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내가 다양한 상황에서 흔들린다면 계산 실수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 놓으시면 실전에서 내가 2 더하기 3이 6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식의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뭐 대표 합격수기 있고요. 합격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이 합격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방향이나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좀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합격자 통계 한번 넘겨볼까요? 자, 합격자 통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올해 2019년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응시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자료 해석이니까 그래프를 넣어놨습니다. 자, 응시자 몇 명이에요? 9,820명이죠. 합격자는요? 2,277명이에요. 앞에 봐주세요. 왜 웃으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자, 몇 퍼센트예요? 물어볼 줄 알았죠? 몇 퍼센트예요?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근데 뭐 나왔는지 기억 안 나죠? 어디 나왔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자, 9,820분의 2,277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이제 3가지 분류로 제가 감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몇 퍼센트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냐면 오늘 고시 식당 저녁 메뉴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전혀 풀 의지가 없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내가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5월부터 피스를 공부하니까 열심히 해보자. 자, 그러면 씁니다. 2277 나누기 9820 하고 친구야 저녁 메뉴가 뭐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가 똑똑한 놈이었어. 뭐 이런
헛짓을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실전에서 이 계산이 여러분들 선지가 한 문제에 서술형으로 하면 선지가 5개잖아요. 그러면 그게 40개예요. 그럼 이 계산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분 안에 이 계산 200번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추론이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9,820명이 어떤 숫자로 바뀌면 참 좋겠어요? 만으로 바뀌면 좋겠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22.77%죠.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만이 아니라 9,820, 즉 만보다 더 작은 숫자라는 건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비율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약 몇 퍼센트 키우는 걸까요? 자, 만에서 9,800이면 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2% 빠진 거죠.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 올라요? 2%가 오릅니다. 자, 그러면 약 23% 조금 넘어가게 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요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원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개개인마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나랑 비슷하고, 혹은 나랑 차이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간극을 좁혀가는 게 이번 특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응시 결과와 합격자 통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뭐 직렬과 직류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올해 결과를 좀 넣어놨으니까 합격선이랑 과락자 비율, 그리고 경쟁률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뭐 시험 아직 원서 쓰시지는 않겠지만 쓰시기 전에 이런 거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